한국 검색의 왕좌, 흔들리기 시작하다. 요즘 인터넷을 쓰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이버 검색하면 광고만 떠. 원하는 정보는 구글에서 찾아야 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변화죠. 한국에서 검색하면 네이버라는 공식이 너무나도 당연했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 전환점으로 분석됩니다. 한때 네이버는 통합 검색이라는 혁신적인 모델을 통해 국내 검색 점유율 1위를 독주했고, 다음과 야후, 코리아 같은 경쟁사들도 넘사벽 격차로 밀어냈습니다. 지식인, 블로그, 카페, 뉴스, 쇼핑까지 모든 컨텐츠를 자사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은 한국 검색 생태계를 완전히 네이버 중심으로 고정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지금 네이버는 과거와 같은 절대 강자가 아닙니다. 구글의 점유율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상승했고, 네이버의 점유율은 퍼센트대에서 5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검색 품질에 대한 불신도 커졌습니다. 키워드를 입력해도 광고 영역이 상단을 덮어 사용자의 피로감은 극대화됐고, 실제 정보보다 비즈니스 구조를 먼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네이버는 이런 불만 속에서도 사상 최대 매출 상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검색은 흔들리는데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모순된 상황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네이버가 검색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이미 오래전에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자신들이 검색 1위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광고 수익 때문이 아니라 한국인의 온라인 생활 패턴 전체를 통제할 수 있어야 생태계의 지배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훨씬 먼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검색 플랫폼이 아니라 생활 플랫폼, 커머스 플랫폼, 결제 플랫폼, 그리고 이제는 AI 에이전트 플랫폼으로 정체성을 이동시키고 있죠. 검색 품질 논란, 이용자들이 떠나는 진짜 이유, 네이버 검색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건 우연이 아닙니다. 네이버는 지난 10년간 쇼핑 광고와 연관 광고 비중을 공격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이게 지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지금 네이버 검색에서 상단을 차지하는 영역들은 대부분 광고형입니다. 쇼핑, 파워링크, 브랜드 광고, 스마트 스토어 광고 등 수익화된 영역들이 키워드마다 촘촘히 배치되어 있어 본문 콘텐츠로 내려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피로감을 느끼며 구글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MZ세대는 전통적 의미의 검색창의 키워드 입력 방식 자체에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에서 영상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는 방식에 더 익숙합니다. 네이버의 검색 생태계는 이들의 소비 패턴과 점점 더 어긋나고 있는 셈이죠. 문제는 네이버도 이를 알고 있음에도 검색 광고 수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검색 광고는 여전히 네이버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네이버는 검색 품질과 광고 수익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고, 이 딜레마가 이용자 이탈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네이버 매출은 왜 역대급인가? 검색 점유율이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매출도 감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정반대였습니다. 검색 점유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오히려 상승해 2024년 3분기에는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커머스, 바로 쇼핑입니다. 네이버는 검색 엔진이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쇼핑 플랫폼으로 변신했습니다. 상품 가격 비교 기능, 최저가, 추천, 스토어 기반의 입점 생태계, 브랜드몰, 리뷰 시스템 등 쇼핑 서비스를 강화한 결과 네이버 쇼핑은 쿠팡을 바짝 뒤쫓는 시장 지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쇼핑에서는 과거 광고 모델과 달리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수수료 구조가 생깁니다. 판매자 수수료, 광고비, 중개 수수료 의 세 가지가 네이버의 확실한 새 수익원이 되었고, 그 결과 검색 의존도가 낮아져도 매출은 오히려 방어되거나 증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네이버는 이미 검색 기업이 아니라 거래 기반 플랫폼 기업이 된 것입니다. 네이버페이, 핀테크 기업으로의 확장. 네이버 성장의 또 다른 핵심 동력은 네이버페이입니다. 초기에는 네이버 쇼핑 결제를 편하게 만드는 수단 정도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독립된 결제 생태계로 발전했습니다. 국내 간편 결제 시장에서 네이버페이는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포스페이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단순 결제가 아니라 금융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갖춰두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 비즈니스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뤄졌습니다. 결제는 곧 데이터입니다. 소비자 데이터는 금융상품 추천, 신용평가 모델, 광고 타겟팅까지 확장 가능하기 때문에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네이버는 이 데이터를 자산화했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으로도 성장한 것이죠. 결국 네이버는 검색 쇼핑페이를 모두 연결해 하나의 폐쇄형 경제 생태계를 구축했고, 이 구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검색 광고 의존도를 대체하기에 충분한 규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색 기업이 아니라 에이전트 기업이다. 네이버의 정체성 전환. 최근 네이버 최고령 책임자 CEO 김범주는 한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이버는 앞으로 고객의 일을 대신 수행해주는 에이전트 서비스 기업으로 정체성을 바꿀 것이다. 이는 단순한 마케팅용 멘트가 아닙니다. 네이버 AI 전략의 핵심이 이 말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는 검색을 입력 결과의 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원하는 일을 직접 도와주는 AI 에이전트 구조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권 검색이 아니라 이번 주말 가성비 좋은 여행지 추천해줘. 집값 검색이 아니라 지금 전세로 옮기면 좋은 지역 알람 이런 형태로 사용자가 질문하면 네이버는 여러 데이터를 조합해 행동 중심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NVIDIA, EDIA로부터 GPU 6만 장을 확보하면서 AI 연산력을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AI 기업으로의 변신을 가속하는 행보죠. 하지만 네이버의 구조적 위기 AI가 검색 광고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네이버의 새로운 전략이 성공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전통적 검색 광고 모델은 더 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성형 AI는 사용자가 클릭할 필요 없이 답을 바로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네이버의 광고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게시된 링크를 누르지 않아도 답을 얻는 구조에서는 광고 클릭률이 감소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강하게 나옵니다. 네이버가 AI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이 딜레마를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10대, 20대의 검색 습관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 틱톡 기반 검색이 증가하면서 네이버에 방문하지 않는 세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즉, 네이버가 10년 뒤에도 지금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전혀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이버의 또 다른 확장 쇼핑, 금융을 넘어 디지털 자산까지 네이버의 확장은 이제 쇼핑과 페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용사 두나무와 협업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까지 진입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라기보다 네이버가 장기적으로 구축하려는 초대형 종합 디지털 플랫폼 전략의 일환입니다. 검색 쇼핑 결제 콘텐츠 디지털 자산을 모두 연결한다면 네이버는 한국인 온라인 생활 전체를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의 전략은 단순히 사업 확장이 아니라 앞으로 인터넷 이용 패턴 변화에 대비한 포석이기도 합니다. AI, 블록체인, 웹3 시장이 성장할수록 네이버는 기존 포털 기업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이버의 미래, 성공할까, 실패할까? 결국 관건은 하나입니다. 네이버가 지금의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 검색 품질 하락, AI 시대의 광고 구조 붕괴, 그리고 MZ 시대의 플랫폼 이탈, 또 글로벌 경쟁력 약화. 이 모든 위험 요소에도 네이버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네이버가 이미 검색 기업을 넘어서 거래 기업, 금융 기업, AI 기업으로 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장 큰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네이버의 핵심 사용자층인 30대에서 50대가 줄어들고 10대, 20대가 네이버 생태계를 외면하게 되면 생태계 전체가 서서히 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가 성공하려면 단순히 기술과 서비스 확장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선택받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미래의 포털은 검색창이 아니라 AI 비서, 쇼핑 매니저, 금융 도우미, 디지털 자산 관리자의 형태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이버가 이 변화를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 네이버의 다음 10년 역시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